네, 기업별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기술주의 눈부신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의 상승이 참 주도했던 하루였습니다. 7개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오늘 필두에 선 건 애플과 함께 알파벳이었습니다.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전해드린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구글이 반독점에 대한 위반 혐의로 소송이 걸렸죠. 너무 독점적인 권한을 시장에서 유지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크롬에 대한 매각을 추진해라라는 소송이 걸렸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소송 결과 크롬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런 소식이 어제 장 마감한 이후 나오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구글은 8%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오늘 장중에는 그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9% 눈부신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함께 오른 종목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연관해서 왜 올랐느냐? 구글은 애플이 가지고 있는 아이폰에 구글의 검색 엔진 크롬을 탑재하기 위해서 매년 200억 달러를 지출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애플도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는 형태입니다. 애플도 오늘 3% 넘는 상승, 4% 가까운 상승을 그려냈다라는 점 확인할게요. 여기에 대한 아이비들의 평가도 호전적입니다.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주요한 우려 요인을 해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250달러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오펜하이머, 앞으로 구글과 애플의 협력이 AI 관련 캐파를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나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기업의 상승도 눈부셨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한 가지 있었죠. 일론 머스크 CEO가 앞으로는 로봇 캐파가 테슬라 전체 비중의 80%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더한 상승폭 1.44%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보시는 것처럼 기술주들이 초록불을 켠 하루였습니다. 일단 기술주의 주도였기 때문에 나스닥은 상승한 반면 기타 지표들은 좀 부진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폭은 약간 제한이 되었고 전체적인 11개 업종 중에서도 7개 업종이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초록불이 조금 두드러지는 하루죠. 기술주는 상승했지만 앞서 들으신 것처럼 고용 보고서는 약간 부진했습니다. 졸츠 보고서가 나왔죠. 여기에서 구인 공고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작년 9월 이후로는 최저치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다시 한번 부각된 하루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의 이사들도 한 가지 발언들을 내놨는데요. 그 발언들이 약간은 엇갈렸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고용은 현재 졸츠 보고서를 보면 냉각 중이긴 하지만 지금 무너진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점점 서서히 굳어가고 있는 추세가 변하진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부서진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그렇기 때문에 9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꼭 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찾아오는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정사실화를 못 박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연준 이사들의 발언 체크해봤는데요. 간밤에는 베이지북도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미국의 대부분 지역의 경제 활동이 정체된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좀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기술주의 상승이 눈부셨던 오늘 울프리서치에서는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9월 후 증시가 오를 것이다. 전통적인 약세장 이후 10월부터는 빡 올라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안에서도 장이 시작하기 전에 달러트리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장중에는 어떻게 반영됐을지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기술주가 좀 상승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눈부신 하루였지만 나스닥 위주의 상승이 좀 돋보였던 하루였기 때문에 기타 업종들은 좀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트리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발표됐던 실적 때문이었죠. 위에 적혀있는 대로 달러트리는 오늘 8%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실적 자체 확인해 보시죠. 매출과 함께 EPS를 확인해 본다라면 수치 자체로는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EPS가 좀 두드러집니다. 시장 예상치 는 40센트였던 것에 비해서 실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2배 정도 급등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 차트 흐름을 확인해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102달러 선을 지지하긴 했지만 장중, 장 초반에 급락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8% 넘는 급락을 보였다라는 점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주가는 빠졌을까요? 일단 잘 나왔던 실적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동일 매장 매출과 함께 매출 총 이익률도 상승했습니다. 일단 동일 매장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1%포인트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대해서 회사 측은 고객 유입, 신규적인 고객 유입도 늘었고 평균적인 거래 규모도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 일을 잘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도 크게 늘었습니다. 34.4%. 전분기 대비해서 정말 큰 폭으로 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물류에 대한 비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자체를 좀 높였기 때문에 판매 가격 조정이 이 물류 비용에 대한 증가를 좀 상쇄했다라고 회사 측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는 왜 빠졌을까요? 역시나 가이던스 때문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매출과 함께 EPS 가이던스는 상향이 됐는데요. 하지만 위에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단기적인 가이던스가 약간 미비했습니다. 25년도 3분기에 대한 EPS를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라는 소식에 이런 예상치가 들려오면서 달러트리는 오늘 8%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실적 발표에서 자신이 내놓은 가이던스 대비해서 좀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하락하는 흐름을 빠르게 보여주고 있는 미국 증시인데요. 이 안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지금부터 바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시죠.